자, 전략 적용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불필요한 수로나 목적어가 한 개 더 있어서 틀린 경우. 자, 예문 살펴볼게요. 打倒你的在于不是挫折而是你面对挫折时的心态 자, 그래서 내용들 쭉 살펴보니까 打倒你的 打倒 쓰러뜨리는 거죠. 너를 쓰러뜨리는 것에 在于 어디에 있다. 不是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고 하는 수로가 되는 거죠. 挫折 좌절 되겠죠. 而是 이다 你面对 여기서도 수로 되는 거고요. 你面对挫折时 네가 좌절을 직면했을 때의心态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살펴봤더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죠.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좌절이 아니라에 달려있다 이렇게 가요. 앞서 봤었던 문장에서 우리가 발견했다시피 두 개의 수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문장에서는 굳이 두 개의 수로를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리고 在于라고 하는 수로는 뒤에 또 다른 수로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갔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수로 중에서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요? 자, 이렇게 고쳐야 되니까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뒤에 而是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쳐주셔야 하기 때문에 앞서 있는 在于라고 하는 수로를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应该改成这样打倒你的不是挫折而是你面对挫折时的心态 이렇게 해서 不是 A 而是 B 구조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不是 A 而是 B는 뭔가요? 즉, 그렇죠. B를 강조하는 문형인 거죠. 我不是韩国人而是中国人 나는 한국인 아닙니다. 중국인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时间过得真快一晃都毕业学校10年了 자, 时间过得真快 시간 참 빠르다라는 의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동사 뒤에 더자 왔고 그 뒤로 보어들이 이어지니까 정도 보어 표현. 그래서 그 다음 이황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한번 흔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순식간에 또 毕业 수로 되겠죠. 졸업을 했어요. 学校 목적어 되겠죠. 10年了 보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 거예요? 어느덧 졸업한 지 학교를 10년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자, 이 내용은 일단 어떻게 고치면 좋냐? 어느덧 졸업한 지 10년이 되었다. 일단 졸업이라고 하는 이 B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졸업은 우리 대체적으로 학교 졸업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뒤에 굳이 학교라고 하는 목적어를 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B의 이 동사 뭔가요? 그렇죠. 이합동사. 우리 앞서 봤었던 见面과 같이 수로 목적 구성되어 있는 이합동사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또 다른 목적어가 올 수 없죠. B에는 이런 식으로 보어, 10년이라고 하는 보어는 올 수 있을지언정 그 뒤에 또 다른 목적어는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应该改成这样时间过得真快一晃都毕业10年了 10年了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什么什么了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라고 하는 또는 모두 다라는 의미 외에도 이미 벌써, 즉 이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용법도 있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로는 주어나 수어가 없어서 틀린 경우 첫 번째 예문을 볼게요. 자, 设计部自己投票选出了部长负责设计部日常的管理工作 자, 设计部 주어 될 것이고요. 自己 부사어 投票 수로 选出 자, 이것도 수로네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수로, 두 번째 수로 选出了部长 목적어. 그래서 설계부 스스로 투표를 해서요. 선출을 했습니다. 부장을. 자, 负责 책임집니다. 자, 뒷문장의 수로 될 것이고요. 设计部日常的 관용어 되겠죠. 그리고 管理工作 관리 업무를요. 그러니까 즉 설계부 일상의 관리 업무를 책임집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해석을 봤더니 설계부는 뭐뭐 했고요. 설계부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자, 왠지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누가요 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목적어들을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앞에 나와서 있던 주어라고 하는 것은 설계부라고 하는 주어는 나왔지만 그 외적인 주어는 나오지 않았죠. 설계부가
어떤 관리 업무를 책임질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계부는 뭐뭐 했고요. 이 팀장, 성씨이가 아니고 이 팀장, 지금 여기서 부장이라고 하는 부장, 팀장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팀장은 설계부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라고 해서 주어를 첨가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应该改成这样。设计部自己投票选出了部长，这位部长 주어를 첨가해 주셔야겠죠. 这位部长负责设计部日常的管理工作. 이렇게 해서 이 부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每天晚上7点到8点他和孩子们亲密接触的时间. 자, 앞에 내용들 쭉 가요. 每天晚上7点到8点. 자, 그러니까 매일 밤 7시부터 8시까지요. 그는 아이들과 친밀하게 접촉을 하는 거죠. 的时间. 해석을 해보니까 매일 저녁 무엇은 이 시간대는요. 그와 아이들이 친밀하게 어울리는 시간. 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 명사 성분, 주어하고 목적어만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수라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맨 끝에 딱 이다라는 표현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와 아이들이 친밀하게 어울리는 시간이다. 그리고서 이 이다에 해당하는 동사만 첨가해 주시면 돼요. 뭐? 당연히 是겠죠. 그래서 每天晚上7点到8点是他和孩子们亲密接触的时间. 이렇게 만들어서 수로만 첨가해 주시면 그냥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술목이 서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서 틀린 경우라는 거죠. 따페이 관시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李白的一生，李白的一生创作了许多举世传颂的浪漫主义诗篇. 자, 리바이라고 하는 사람, 중국의 아주 유명한 예전 고대 시인이죠. 이백이라고 해서 the一生, 리바이의 일생은요 추어되잖아요. 创作了, 그래서 수어되고요. 뒤에는 다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许多 아주 많은 举世, 전 세계적으로 传颂, 사람들의 입을 거쳐서 막 칭송되는 浪漫主义, 낭만주의, 诗篇, 시를 창작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200의 일생은 무엇의 시를 창작했다. 어떤 시간,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를 창작할 수는 없죠. 200이 창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문장은 200은 일생 동안 뭐뭐한 낭만주의 시를 창작했다라고 해서 주어를 100의 리바이의 이생이 아니라 리바이로만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고칠 수 있어요. 뭐 이 더자 하나만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李白一生创作了许多举世传颂的浪漫主义诗篇이라고 해서 리바이는 일생 동안이라고 해서 이 일생은 여기서는 이제 부사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주어와 그리고 수어 그리고 맨 끝에 목적어의 관계를 잘 매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예문 随着工业的日益发展大气污染日益恶化. 자, 随着 무엇에 따라서 工业的 공업의 日益发展 공업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서 大气污染 대기 오염 되겠죠. 대기 오염은요 日益 나날이 恶化 악화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 대기 오염이 나날이 악화되었다. 우리말로 했을 때는 왠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국어 형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일 수밖에 없겠죠. 왜?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악화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심각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恶化라고 하는 이 형용사 표현 중국에서는요. 어떤 상황, 어떤 품질 이런 것들이 나빠졌을 때 쓰이는 형용사가 恶化가 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과는 상관이 없는 형용사, 즉 따페이 관시, 조합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심각해졌다라는 의미로 고쳐주면 되니까 改成这样才对随着工业的日益发展大气污染日益严重 엄중하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 하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예문
世界是一个永远不停的运动、变化和转化的过程. 자, 눈에 딱 보이는 주어가 世界 되고요. 눈에 딱 보이는 수어가 是 되고요. 뒤에 나온 내용들은 다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쭉 봤더니 여기 문장 맨 끝에 더자 있으니까 이 앞으로 있는 건 다 관형어 되는 거고요. 그 뒤로 있는 건 바로 목적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만 살펴보세요. 관형어는 일단 나중에 이런 수식성분 좀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世界是一个过程. 세계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세계는 하나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세계가 과정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 발전은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라고 해서 자, 내용 또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世界的发展 세계의 발전은 是입니다. 이거 하나의 영원히 不停的 멈추지 않고 운동 움직이는 거죠. 变化 변화하고요. 和 그리고 转化 전환하는 거 바뀌는 과정입니다라고 세계 발전과 과정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같이 호응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수로가 전체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서 틀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 보면 产品经理很顽强不肯事先接受同事们的意见. 자, 그래서 앞서 문장 살펴보니까 产品经理 주어 되겠죠. 제품을 담당하는 책임자는요. 很顽强. 자, 수로 될 것이고요. 不肯 부사어, 虚心 부사어, 接受 수로. 동시면의 이제 전체적으로 목적어 하겠죠. 그래서 제품 담당자는요. 완강합니다. 기꺼이 겸허하게 어떤 동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완강하다라는 표현이 이 문장에서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 이 완강하다, 완치양 이 형용사는 어떤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 완치양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냐? 어떤 세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 강직함.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어떤 독립투사들의 그 완강함. 그때 쓰이는 형용사가 바로 완치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产品经理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용사가 돼요. 자, 그러니까 뒤에 동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고집스럽다 혹은 거만하다 등등등 이런 형용사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 담당 책임자는요. 거만해서 동료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产品经理很骄傲 骄傲라고 하는 거만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不肯虚心接受同事们的意见 改成这样才对 이렇게 고쳐주셔야 비로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득점 비책일 주술목 이 틀린 문장 고르기를 살펴봤었는데 어떠신가요? 예문을 통해서 그 어떤 관련 내용들과 살펴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첫 분부터 하나하나 내가 놓친 부분이 어디였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가 불필요한 수로나 목적어가 한 개 더 있어서 틀린 경우라고 말씀드렸었죠. 없어도 되는데 굳이. 자, 두 번째는 주어나 수로가 없어서 틀린 경우 있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로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수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주어는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서 나온 내용이라면 뒷문장에서는 거론이 안 돼서 생략된 경우가 있으니까 목적어는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나 수로가 없는 문장 잘 골라주시고 세 번째가 주술목 이 서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서 어떤 호응관계를 이루지 않는 경우를 잘 살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수로가 전체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서 틀린 경우를 잘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술목 주요 문장 성분을 표시하는 습관 잘 가지고 계시고 정확한 주어, 수로, 목적어를 골라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 토대로 해서 해석하는 습관도 좀 길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했었던 첫 번째 1강 내용 함께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어떻게 정리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最后我们分享一下.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개의 사자성어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学无止境, 学无止境. 자, 배움에는 우 없을 문자잖아요. 우 없습니다. 止境, 그 어떤 멈추는 경지가 없습니다. 즉,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知足常乐, 知道 알다, 足 만족, 만족하다, 常 常 항상, 乐 快乐, 즐겁다. 그래서 만족을 알면 항상 즐겁다라고 하는 지족상락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도 같이 저와 함께 이 내용들 같이 分享하시면서 함께 누려보시면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문장 요 강의 맨 끝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죠. 今天我们学习到这儿，大家辛苦了，咱们下回再见。